안녕하세요. 연세계라 송원장입니다. 오늘은 신체 이형장애, 영어로 Body Dysmorphic Disorder, 약자로 BD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신체 이형장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체 이형장애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신체 이형장애란 실제로는 외모에 큰 결점이 없거나 또는 그러한 결점이 아주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그러한 질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기에 조금 더 흔하고 여성분들한테 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흔히 접하게 되는 것은 여고생이 어머니와 함께 진료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머니는 대개는 우리 딸이 그렇게 못생겼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크게 고민을 한다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따님 즉 여고생분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좀 표정이 많이 어둡고 우울해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제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스트레스가 크고 밖에 나다니기도 좀 힘들다고 하신다거나 또는 사람을 이렇게 대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까지 못생기고 막 신체가 추해 보이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대개의 경우는 굉장히 평범하고 제가 보기에도 그냥 그 또래에 알맞는 그런 귀여운 얼굴을 가지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외모에 큰 그런 결점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생각하셔도 되는 건데요. 모든 질환에는 진단 기준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외모의 특정 부위에 대해서 과도하고 지속적인 집착을 보이는 경우, 흔히들 외모 강박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좀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또 반복적인 확인 행동, 거울을 계속해서 확인한다든가 자신의 사진들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확인한다든가 성형외과 수술 상담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투어를 다닌다든가 그러한 행동들을 보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해당 부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잘 못하거나 거의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실 본인이 그런 장애가 있다고 잘 인지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자신의 외모에 대해 과도하게 좀 집착하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이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상을 보다 보면 진료실 내에서는 굉장히 우울해 보이고 걱정이 많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제가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체 이형장애가 과연 성형으로 해결이 되느냐? 사실 그게 이 영상의 주제인데요. 결국 외모에 대한 강박이나 그런 집착이 성형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느냐? 그러한 문제입니다. 신체 이형장애의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사실 이러한 질환의 본질이 실제 외모나 신체적 결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모에 대한 지나친 강박, 이런 것들에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런 강박은 내면의 불안이나 공포 또는 어릴 때의 그런 상처, 이런 것들에 사실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분이 성형을 받더라도 자기 자신 내면의 그러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런 성형을 받은 후 모습에 대해서도 결점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요. 또 그 결점에 의해서 또다시 불안과 외모에 대한 강박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성형을 계속하게 되고 흔히들 얘기하는 성게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환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이제 성형으로 조금 극복될 수는 있겠으나 신체 이형장애를 가진 분들의 질환의 본질은 사실 성형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성형외과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정신적인 그런 정서적인 좀 불안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형외과 의사가 진료를 보면서 그러한 점을 미리 캐치를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외모만을 놓고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이분이 본인 외모에 대해 어느 정도 강박이 있고 강박 때문에 실제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을 성형외과 의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한테는 결국 성형수술로 인해서 그러한 질환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사실은 성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치료 같은 것들이 동반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을 좀 내보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형수술 상담이란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자신이 이제 기분 좋게 생각은 안 하겠으나, 그런 컴플렉스에 대해서 담당 의사와 얘기를 나누실 때에는 적어도 좀 가볍게 좀 웃으면서 얘기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무드, 즉 그 정도의 좀 정서적인 상태가 되실 때 성형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외모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박이 심하고 기본적인 정서가 많이 우울하시거나 불안하시거나 이러한 상태일 때에는 오히려 성형이 조금 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진짜 필요한 거는 그래서 결국은 성형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약간 내면의 그런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한 점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세결 성형외과 원장 송한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